홍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과거에는 멋진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야경이나 쇼핑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권이나 민주화 투쟁 같은 단어들이 더욱 많이 회자됩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지만 민주화만큼은 저리도 더뎠던가 놀랍기도 한데요.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쇠락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도 시위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환둥이라고 불리는 홍콩의 밀레니얼 세대, 즉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홍콩 시위는 90년대생들이 화두로 떠오른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시사의 온도는 이런 관점에서 홍콩 시위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홍콩인 유학생 이만산 씨, 그리고 주 홍콩 영사관에서 근무하며 홍콩을 연구하셨던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송환법 그 철폐 문제로 사실 이 분노가 촉발이 됐는데 이 송환법 완전 철폐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환법 철폐가 보다 일찍 이루어졌으면 아마 사건의 그 종말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환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폭력 사태,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 그리고 경찰에 대한 책임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홍콩의 어떤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선제 요구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We will continue our protest with our calls on free election. Government of Hong Kong should be elected by Hong Kong people instead of handpicked by Beijing. 고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송환법 계속 6월부터 시작할 때 정부적 계속 이거 회비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그 경찰들이 폭력적 진압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화가 나고 니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송환법 반대가 아니라 홍콩인이 홍콩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홍콩인에서 볼 수 없었던 무력과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홍콩 행정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질 것인가. 5가지의 요구사항이 모두 보장받지 않으면 처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홍콩 정부는 송환법 관련된 것은 우리가 철폐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特區政府會正式撤回條例草案，政府會對所有違法同埋暴力行為嚴正執法。 홍콩은 자유롭고 또 영국의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영어 학습도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현지의 부자들이 홍콩에 가서 집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집값을 앙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오히려 이런 비싸진 부동산을 구입 못하는 홍콩인들이 홍콩을 떠나서 중국 땅에서 이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역차별이죠. 그리고 구축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홍콩인들을 밀어내는 그런 압박감.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저임의 노동자들이 홍콩으로 유입이 되니까 홍콩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지위와 영광을 중국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咁你點樣維持個生活咧？咪死咗，一個字咪叫做死咗咯。如果你唔死咗咧，學會吸到個環境，而家呢度個環境咧冇可能啊嘛。 홍콩의 시위를 보게 되면 주로 주말에 열리는데 평일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주말 유일하게 뭐 보장받은 휴일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 홍콩 시위 반환둥이 세대라고 불리는 10대, 20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홍콩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홍콩의 번영의 씨앗을 만끽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예,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홍콩을 아시아의 최고의 아시아의 진주라는 이 홍콩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번영을 반환 과정에서부터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중국 사람들이 누리고, 오히려 과거의 번영 속에서 나는 도태되거나 퇴색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콩은 더 조그만 도시고 거기 홍콩 시민들이 집이 이미 부족한 상태인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도 사고 뭐 일상생활 식품 그런 거 병원 다니는 것도 거의 반 이상은 다 중국 사람이고 그런 거 다 뺏기기 때문에 요즘 10대, 20대들이 많이 이런 거 보가지고 그래서 이번 사태만 크게 터져낸 것 같아요. 지금 홍콩 시위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인데 이게 중국을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건가요? 참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홍콩 시민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반대하게 되면은 반환 과정에서 상당수의 홍콩인들이 영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야지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홍콩을 관리하려고 그러고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 힘의 파워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위협적이고 그것이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이 홍콩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중 시위가 아니라 반중국 공산당 시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홍콩에 대한 압박은 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오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오고 있다. 상당히 공감하는 표정이시네요. 네. 전 한국에 유학하는 상황 과정에서 홍콩 친구들보다 중국 친구 더 많이 있어요. 가끔씩 한두 명 정도 잠깐 정지 이야기했는데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면 죽겠다. 왜냐면 중국 인민들이한테 이렇게 막 언어 통제 그런 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중국 친구 앞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사이 좋게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선의를 내는데 저 안타깝게도 이번 시위 터지면서 거의 제 4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SNS에서 홍콩 경찰 지지한다, 뭐 홍콩은 중국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태는 알지 못하는 진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런 글이 SNS에서 올려가지고 저는 그거 더 이상 이 친구는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네들을 구해주고 해방한 해방자다라는 거고 당신네는 해방을 당했고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홍콩 사람들은 뭐 역사 이래로 자기네가 중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지 중국보다 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의 기준에 의해서 언어도 보통화라는 표준어를 따라서 해야지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행정 패턴을 따라가야지만이 모든 것이 행사되고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려고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홍콩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일 겁니다. 적어도 50년 동안 이 혼란스러운 국면은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리에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막 지하철에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장면들을 SNS상에서 접하셨을 텐데 그때 아예 생방송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니네 어떻게 저도 싸우고 싶다. 왜냐면 젊은 애기들이 아무 뭐 모든 마스크 끼고 있는데 뭐 헬멧 끼고 있는데 근데 경찰에 비해서 경찰 아예 전투복이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데 바로 총을 쏘고 추루탄을 던지고 그냥 화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원래 경찰에 있기니까 어린 때부터 저는 경찰에 대한 이미지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근데 점점 2014년 터지는 그 우상혁명부터 점점 홍콩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쪽팔린 이걸 말씀을 창피하니까 마크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홍콩 영화 하면은 르와르 영화라 그러거든요. 경찰하고 갱. 경찰은 항상 선이고 갱은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공권력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대상자가 바로 홍콩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한테 이런 거 알려줘야겠다. 왜냐면 경찰들이 더 이상 저희는 지키지 않는 거다면 다른 좀 세력 강하는 나라 국가한테 저희 이런 상황이다.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약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거 올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에 저렇게 무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 텐데 예. 거의 뭐 로마 시대 글래디에이터 정도 무장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쥔 거라고는 우산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다. 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고 과도할까라는 네. 거는 아마 적어도 시간표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예. 21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중국은 잔치를 계속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거를 위해선 경제가 부단히 발전하고 국내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현상들의 어떤 압박감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들로부터 발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과도하다. 이번에 이제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민주화 그 운동을 많이 떠올리면서 실제 그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되게 평화적인 집회 때 어떤 여성분이 그거 택시 운전사 영화는 보면서 그 노래는 알게 되면 홍콩의 시위에 대한 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됐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불렀어요.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레미제라블의 화난 사람이 부른 노래가 들리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압박받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부당함을 견딜 수 없다라는 홍콩 시민들의 반로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홍콩 시위를 주도한 조슈아 웡, 한국의 촛불 혁명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촛불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감을 느끼는 것은 첫 번째 비폭력 행사였고 예.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그 목소리가 지속됐다라는 것이고 그 목소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조슈아 웡이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홍콩 시민들이 주말이라는 시간을 이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발적이다. 그리고 평화적이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네, 저희도 해봤어요. 뭐 종교적으로 시위하는 거, 뭐 성가 부른 거나. 근데 만약에 경찰에 나타나면 이 집회가 평화답지 않는 거예요. 단시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해산해라. 해산 안 되다면 바로 청소했다.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평화적 집회하는 거에도 정부가 저희 요구하는 거 절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은 거는 인식하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집회 변화는 되고 있어요. Tens of rioters attacked one of our offices with hard objects, hiking sticks, and umbrellas. In any case, our officers are justified in using appropriate force to contain the situation. 폭력 시위를 유발하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유발을 하는 해야지 진압이 가능해지고 진압은 네.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진압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폭력 진압을 하는 장면들이 또 SNS상에서 많이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런 청년들을 결집시키는 게 아닌가. 경찰이 고무탄을 쏴서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실제 이제 그게 눈을 가리는 운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더라고요. 사건 터지면서 이후에 되게 홍콩 사회 분위기의 민심을 더 경찰에 대한 반박하는 마음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시위자들이 이제 오른쪽 그 눈을 가리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시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위가 금방 끝나려면 상징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상징성이 있게 되면 굉장히 시위가 지루하게 장기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걷다가 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예. 동작. 우산 혁명 때는 우산 하나였고 체류탄이 하나가였어요. 네. 지금은 체류탄, 우산,
빈백탄이라는 고무총탄과 그걸 막는 사람들의 무슨 상징적인 행위. 모자들 아니면 예. 눈을 막는 어떤 고글들 그리고 노란색, 검은색, 뭐 하얀색의 색깔들 거기에 더가지고선 이제 손짓들 너무나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건 상징성은 회상을 하게끔 만들고 분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경찰이 지하철역을 들어가 가지고선 무자비로 사람을 때립니다. 무차별하게. 그 랩터스 특공대가 네, 지하철에 맞습니다. 투입돼서 그 예. 사건도 하나의 상징성을 띈다는 거예요. 8월 31일 되면은 그거 추모 기념 예. 행사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럼 매년 할 수밖에 없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불과 2년 전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부패 혐의가 폭로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촛불을 들었던 우리의 바람과 행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의 시민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촛불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홍콩을 향한 열망을 꿈꾸는 20대 홍콩의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시민은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게 될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감을 줄까요? 시사의 온도 마치겠습니다. And I was young and unafraid. And dreams were made, use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